군대요TV의 2022년 33회 공인중개사 시험 중개사법 38번을 풀입니다. 자, 중개사법 38번은 중개 보수료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 중에 오피스텔에 관련된 중개 보수료 요율표는 일단은 업무용 오피스텔을 기본으로 합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은 0.9% 이내로 보수를 받고 주거용 오피스텔에 한해서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와 일반 부엌과 화장실,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에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매와 교환일 때는 1000분의 5, 0.5% 이내로 받고 임대차는 1000분의 4, 0.4% 이내로 수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주거용 오피스텔일 때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여야 됩니다.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초과일 때는 일반적으로 오피스텔 1000분의 9%, 1000분의 9 이내, 0.9% 이내로 받는 거고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고 일반 설비를 갖춘 경우에 한해서 매매 교환일 때는 1000분의 5, 즉 0.5% 이내, 임대차일 때는 1000분의 4, 0.4% 이내의 중개 수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피스텔은 주거용과 업무용, 특히 주거용은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때는 매매 교환은 0.5, 임대차는 0.4, 그리고 일반 오피스텔은 업무용을 포함해서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초과인 주거용 오피스텔은 0.9% 이내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중개 요율표를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중개 보수에 관한 조문의 근거는 개업공인중개사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중개 의뢰인 간의 거래가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중개 보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과실이 없을 때는 중개 보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권리 이전하고자 하는 자, 매도인, 임대인일 때는 권리관계 등의 확인해드리는 실비를 청구할 수 있고,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매수인, 임차인에게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료 근거 법률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택일 때,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주택일 때는 각 시의 조례에 의해서 중개보수료와 실비의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자, 주택,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일 때는 각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하지만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 상가나 건물, 토지, 그리고 오피스텔에 있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중개보수료를 정합니다. 자,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 오피스텔을 포함해서 상가, 건물, 토지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주택일 때에만 각 시도 조례로 중개보수를 정한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중개보수 적용 기준은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미만인 때는 주택 외의 중개에 대한 보수료 규정을 적용하고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일 때는 주택의 중개에 대한 중개보수료를 적용합니다. 중개보수료 약정이 무효인 경우도 있어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거래 당사자와 체결한 중개보수 지급 약정은 무효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 약정은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무효입니다. 전부가 무효라고 하면 안 돼요.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료 약정은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무효가 된다. 전부가 무효가 되면 안 됩니다. 한도 내에서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 개업 공인중개사는. 자, 중개보수료 지급 시기는 중개 의뢰인과의 약정이 없을 때는 중개대상물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되는 날, 잔금일로 지급 시기가 정해집니다. 중개보수료 청구권은 계약할 때 청구권이 발생되지만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는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중개보수료 한도 규정이 있죠. 중개의뢰인 쌍방부터 각각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일방에게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자, 주택이 매매일 때는 거래 금액 곱하기 한도 요율 이내에서 결정하고 임대차일 때도 거래 금액 곱하기 한도 요율 이내로 결정합니다. 자, 그리고 아파트 분양권 매매를 중개할 때 중도금 일부만 납부 시 중개보수는 계약금과 중개 당시까지 납입된 중도금 그리고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을 거래 금액으로 해서 계산합니다. 총 분양대금으로 하면 안 되죠. 납입된 중도금 그리고 계약금 그리고 프리미엄을 한도로 거래 금액을 계산합니다. 분양된 분양권 거래 금액은 계약금 플러스 납입된 중도금 플러스 프리미엄이지 총 분양 대금으로 수수료를 정하면 안 됩니다. 자,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서로 다를 때 서울에 사무실을 두고 부산에 있는 중개대상물을 거래했다 하더라도 서울 사무실 요율표를 적용하는 겁니다. 중개사무소 소재지 요율표로 중개보수를 적용한다. 아주 시험에 많이 나오죠.
자, 중개 대상물 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에 따라서 중개보수를 받아야 합니다. 중개대상물 소재지로 하면 안 됩니다. 자, 중개사무소에서 계약을 하니까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에 따라서 중개보수를 받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교환계약일 때는 중개보수료는 교환계약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을 각각의 금액으로 합니다.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격을 교환계약에서 중개보수의 기준점으로 삼는다. 자, 마지막으로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를 포함한 2개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자, 동일 중개대상물에 동일 당사자 간에 매도인과 임대인이 임차인과 임대인이 될 수가 있죠. 자, 이럴 때는 매매에 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해서 계산합니다. 자,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동일 당사자 간에 2개 이상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에 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해서 계산한다. 자, 이게 중개보수의 일반적인 이론입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들어갑니다. 자, 공인중개사법 38번 A시에 중개사무소를 둔 개업공인중개사 갑은 B시에 소재하는 을 소유의 오피스텔, 자, 주거용 오피스텔은 말입니다. 전용 면적 80제곱미터이고 85제곱미터 이하이죠. 자,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지고 부엌, 화장실, 목욕시설이 갖추어진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 이를 매도하려는 을과 매수하려는 병의 의뢰를 받아 매매계약을 중개했답니다. 자,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은 0.5% 매매계약 수수료가 적용되죠. 임대일 때는 0.4, 매매 교환일 때는 0.5%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공인중개사 법령상 갑이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및 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기억. 갑이 을로부터 받을 수 있는 실비는 A씨가 소재한 시도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A씨가 소재한 게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말합니다. 자, 중개사무소 소재지와 물건 소재지 B가 서로 다를 때는 물건 소재지 B에 있는 조례에 의한 게 아니라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있는 A씨의 시도 조례에 의해서 중개보수를 정합니다. 그러니까 중개사무소가 있는 A씨에 속한 시도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맞는 문장이죠. 자, 반드시 사무실과 물건이 다를 때는 사무실 소재지 시도 조례로 따른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억은 맞는 문장이죠. A씨가 소유한 중개사무소가 있는 A씨가 속한 시도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맞는 문장입니다. 자, 니은. 갑이 병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상한 요율은 주거용 오피스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매매일 때는 1000분의 5, 0.5% 이내로 받습니다. 이게 맞는 문장이죠. 자, 주거용 오피스텔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오피스텔은 거래 금액의 1000분의 5 이내로 받습니다. 상한 요율은 1000분의 5이다. 맞는 문장이죠. 자, 주거용 오피스텔 매매는 0.5, 임대차는 0.4 반드시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득은 갑은 을과 병으로부터 각각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 자, 쌍방으로부터 의뢰를 받았으니까 모두 중개보수를 받을 수가 있겠죠. 병과 을로부터 오피스텔 소재지 을, 그리고 손님 병, 을과 병의 쌍방으로부터 중개 의뢰를 받았으니까 을과 병으로부터 각각 중개보수를 받을 수가 있다. 맞는 문장이죠. 그래서 기억과 니은 디귿은 모두 옳은 문장입니다. 정답 기억 니은 디귿 4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니을은 주택, 부속토지 포함해 중개에 대한 보수 및 실비 규정을 적용한다. 자, 오피스텔은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 요율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주택 외의 보수 요율표를 적용합니다. 특히 국토교통부령으로 의해서 오피스텔의 보수료 규정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주거용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매와 교환일 때는 0.5% 이내, 임대차 할 때는 0.4, 그리고 일반적인 업무용 오피스텔 85제곱미터를 초과한 주거용 오피스텔은 0.9% 이내로 받게 된다는 국토교통부령의 요율표에 의합니다. 자, 주택에 의한 중개에 대한 요율표를 적용한다면 틀린 문장입니다. 자, 주거용 오피스텔 보수 및 실비 규정이 국토교통부령으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주택에 대한 중개 보수는 각 시도 조례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오피스텔을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 및 실비 규정을 적용한다. 틀린 문장입니다. 오피스텔은 주택 외의 중개물의 대상, 특히 오피스텔에 관련된 요율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따로 정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38번에 옳은 것은 니을은 틀리고 기역과 니은, 디귿 4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A씨가 속한 시도의 조례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사무실 소재지와 물건 소재지가 다를 때는 사무실 소재지의 시도 조례에 따라서 기준을 정한다. 그리고 쌍방부터 의뢰받을 때는 쌍방으로부터 중개보수를 받을 수가 있다. 업무용 오피스텔은 0.9% 이내, 주거용 오피스텔 중에 85제곱미터 이하는 0.4% 이내에 매매일 때, 그리고 교환일 때, 아니면 매매일 때는 0.5% 이내, 그리고 교환과 매매는 0.5% 이내, 임대차는 0.4% 이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거용 오피스텔 매매와 교환은 0.5% 이내, 임대차는 0.4% 이내를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38번 정답 옳은 것은 기역, 니은, 디귿 정답 4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김대호TV 채널 강의에 대한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김대호TV 유튜브 채널에 대한 편집과 영상 촬영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공동 운영을 하고자 하는 분은 향후 수익에 대한 안분 배당을 같이 하고자 하니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김대호 교수 강의에서는 매주 3시간 경매 실전 투자반, 공인중개사 1차, 2차 합격반, 법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반 수업을 시작합니다. 김대호 교수 강의를 들으면 경매 실전 투자를 누구나 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무사 시험 준비를 위한 기본적 법률 마인드를 갖출 수 있습니다. 수강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은 문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김대호TV 채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